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2012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12년을 공책연도로 해서 2019년쯤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써야 된다. 처음 생기는 말이니까 좀 강요하는 것은 보입니다. 분명히 강요를 하는 형태죠. 그러나 강요를 해서라도 이것이 써야 되므로 이제 보강도 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째서 써야 되는가 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위 또 뭐랄까 그 논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죠. 교회에서 써야 된다는 것은 써야 된다 할 때는 이게 어떤 그 근거라든지 하나님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연결 안 되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또 그 하나님의 하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꼭 전해야 되느냐 뭐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일이 많은데 꼭 이걸 전해야 되는 어떤 강요돼야 될 요소가 되느냐 할 때도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2012년쯤이니까 이거는 꼭 말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이 연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 이야기하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잖아요. 오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교회의 어떤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오신 것만 이야기해 갖고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이 2012년이에요.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2000년이라는 것이 더 있겠느냐? 그 연대겠느냐? 안 그러면 1000년이겠느냐? 뭐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내일이라도 온다. 1년이라도 온다. 연대가 1년과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은 그래 오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면 오실 것이야 하는 정도의 어떤 막연한 미래지 당장에 내일 오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아니면 당장에 1년이라고 하면 이 1년이 긴 내용이 아니잖아요. 10년이라도 이게 긴 내용이 아니거든. 국가 역사, 국가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갈 때는요 10년 단위 우리나라 5개년계, 경제개발 5개년계 5년을 두고 5년 해보니까 더 좋아졌구나 또 검토하고 또 5년 경제개발 몇 차 5개년계 몇 차 5개년계 우리는 그랬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입니다. 10년. 10년 단위로 권력 자체를 승계하는 거예요. 누가 10년 맡아라. 그럼 10년 맡아 있다가 다시 한번 신임하고 재신임하고 2차까지 재신임하든가. 그래서 이 권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10년 단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10년 단위. 지금 10년 단위도 준비 못하고 있잖아요. 1년이 오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급한데 준비 안 되는 우리 준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2012년은 2012년을 준비하자. 인류 종말의 시대다. 앞에까지 2000년 동안은 이래 왔지만은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안 된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의미가 2012년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교회에서 표현하던 표현대로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적용해서 똑같이 표현할 거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국가라고 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래서 국가가 나아가는데 각 국가마다 형성되어 있는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 역사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어, 국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금 인정하는 국가 단위를 인정하면서 국가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2012년 기점에서 요 때를 우리가 보면서 국가 역사는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그 국가 역사는 도대체 그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연결인 거예요. 역사는 각 국가에 있는 역사는 지역 단위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숱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연대가 없어요. 연대를 가늠할 수가 없어. 언제부터라고 하는 건 힘들어. 그러나 국가라는 단위는 형성된 지가 2012년쯤으로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 분명히 계리가 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단위로 형성되어지는 때가 있고, 그 국가 안에 있는 단위 국가 안에 있는 그 지형적인 그 위치에서 수많은 사건이 그 국가 안에 있었는데, 국가라는 단위가 형성되어지는 2012년, 그것도 인류 종말의 시대 2012년 할 때, 그 국가 단위 안에 일어난 역사의 의미를 그 단위 국가 내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인정하느냐. 여기 하나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 분명한 의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교회가요 고민해봐야 될 분명한 어떤 요소죠. 주제로서도 분명히 이걸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고민해야 될 또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형성되어지는 2012년 유엔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두고 있잖아요. 유엔에 의해서 국가는 어떤 단위로 어떻게 국가 단위가 조성이 된다. 그 나라의 주권은 뭐라 그러며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정체성, 그 국가의 호칭, 그 국가는 또 어떤 국민들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가 있느냐. 그리고 땅은 면적은 어느 정도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국가를 하고 하는 것을 요건을 가지고 이제는 유엔에 등재되어지는 그래서 또 유엔은 서로 상충될 때 서로 이웃나라하고 뭐 관계될 때 또 이것을 이해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또 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엔이 이렇다 하고 그렇게 된다 하고 딱 어떤 식으로 합의적인 내용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가 있는 지금 현재 2012년을 통해서 국가 단위가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역 단위 안에 국가 지역 단위 안에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섭리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뭐 수만 년 정도의 어떤 역사를 두고도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국가 단위에서 국민들이
예수님 오실 것이 당장에 지금 내일인지 모레인지 100년인지 200년인지 뭐 하여튼 연대를 두고 있을 때라도 이 준비된 자세가 되느냐. 뭐 교회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고민해야 될 하나의 분명한 기구이거든.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두고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2012년 현재적으로 하나의 단어에서 나름대로의 참 파라다이스 막 요걸 지향하는 전체 국가가 전체 국민이 지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시킨다.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는 민주라고 한 거죠. 그런데 민주를 우리가 뜯어보니까 폭력적인 민주로 나아가는 민주의 늪이 있는데 바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민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민주의 이면에는 드러나는 형태로서는 폭력이 나오네요. 폭력이. 그래서 민주의 늪에서 우리가 하나 볼 때 왜 이런 폭력이 나오느냐 하고 덮어가면은 그 중간에 1789년이라는 인류사가 있으니까 그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내용은 여기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하나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민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은 폭력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는 데는 이런 사건이 분명히 하나에 연결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위를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민주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자세가 있다. 근데 그렇게 뚫고 나오면서 그런 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가 계속 오게 된 것은 그보다 더 이전에 있었다. 그것을 헬라사회까지 적어도 근거를 2500년이라는 근거를 두면서 왜 유엔에서 주권을 다루고 왜 유엔에서 영토나 소속한 국민을 다루느냐 하고 할 때 그 근거를 우리는 2500년 전에 있는 헬라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그 주권과 그리고 그 국민들의 아주 그 민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목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걸 모아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철학자의 어떤 걸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걸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라는 내용과 또 그 주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진 수많은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헬라사회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큰 어떤 조직은 로마 제국이 그 중간에 그 2500년이라는 분명한 역사 속에 민주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던 그것도 근거도 분명히 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교회대로 590년도부터 시작되어야 된 이 교황제도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교회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민주를 내용을 통해서 민주와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 분명히 하나의 정리해야 돼. 일반 국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 교황제도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또 이걸 어떻게 국가 안에서 융해시키든지 정리해야 될 또 과제가 주어져 있는 내용도 있단 말이죠. 분명한 이 연대적으로 2500년에 약한 연대를 두고 인류사회를 민주라고 하는 내용의 이 의제를 하나의 분명한 의제를 두고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제 2000년 지난 지금에 2012년에 발생되어지는 단어로서 이 민주라는 단어를 갈 때 교회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이 중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분명한 기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끌고 교회 국가에서 정체성을 민주라고 하는 단어의 처음 시작이 2000년 전으로 끌고 오는 때까지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주가 민주의 늪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야말로 마지막 단말마적인 형태를 민주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민주만 가지고 안 된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민주의 어떤 적나라한 내용을 확 전체를 드러내면서
민주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용에서 그것을 모아져 있는 내용에는 민주의 표현은 되지만은 민주 자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데서 국가에서 정체성 일종의 보강제죠, 보강제. 그걸 덮어야 되기도 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 민주라고 하는 내용을 포용하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야 된다 하는 것에는 헬라사의 민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 다른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즉 민주는 처음의 시작점이 계급제도였다라는 거고, 그 계급제도에서 계속 변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일반 계급이 없는 사회로 변형이 돼가는 거예요. 변형이. 민주라는 단어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통일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지금 민주에서 가지고 있는 요소, 참정이 되어지고 자유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하게 되며 또 기회균등, 이런 내용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법률제도, 전 세계가 법률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민주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리고 법률제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회라든지 기회가 균등하다, 주어진 기회를 균등하게 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자유를 누리게 한다, 참정을 보장한다 하는 내용을 그 문서를 통해서 남겨놨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국가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느냐. 이제 이럴 때 우리는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국가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문서가 남아있으면서 나아가는 이런 형태는 인간 개인들이 바라는, 인간 개인들도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개인이 심겨주신 어떤 것이 표현이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어떤 바람을 문서로 나타내는 하나의 과정 중에 우리가 법률로도 있고 또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동안은 오랫동안 투쟁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본성적인 내용을 표출하는 과정이 민주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너비다. 지금 현재 민주가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왜 그래 됐느냐. 왜? 민주가 왜 너비 됐느냐. 민주의 출발점을 가서 본 적, 이거는 계급에서 시작됐는데 그 사회가 성경을 통해서 비추을 수 있는 어떤 접목점이 나오잖아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민주를 말할 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건이나 어떤 개인의 전체적인 걸 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일부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만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반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의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볼 때는 결정적인 빠져있다. 결정적인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서 정체성이 요구하는, 국가 단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개념이 철저하게 빠져있는, 만물을 우상으로, 모든 만물에 신이 있는 거로 만물의 전체를 두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헬라사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민주라는 거예요. 요거를 비추을 수 있다. 요 내용을 비추을 수 있는 또 사건이 바로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까지 이 민주가 시작되는 점과 유대인들이 만나는 그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하는 내용에서 나름대로 민족 단위로 국가의 형태로 형성하면서 역사를 가져오고 2000년 동안 넘어오던, 거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민주에서 보는 그런 요소하고 비슷한 내용이 같이 맞물리는 때란 말이에요. 맞물리는 때. 국가 형태로서는 로마 제국이 물결을 통해서 형태적으로는 유대인들도 다 포용시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민주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사에서 바라보는 만물을 우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인간을 계층으로 나눠서 민주라는 단어가 발생이 되어지는 때로 본다면은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민주라고 하는 이 형태를 국가가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면서 몇몇 되지 않지만 인구는 몇 명 안 되는데 전체 인류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민주라는 단어로 같이 지금 오버랩되어지는 같이 접목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교회가 나타내는데 뭐 잘못된 내용이 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러려면 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 지금 시대적으로 민주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가 씨름하게 들어가면서 또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주라는 형태를 가지고 오던 그 흐름들, 그 지금 접목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성경에 있는 신약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용 위치가 바로 이런 점이며 뭐 예수님께서 민주라는 단어를 갖고 씨름한 건 아닌데 우리가 2000년 지나서 민주라는 단어를 갖고 접목을 해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남긴 에베소에서 표현되어지는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점이 지금 현재 인류 전체가 바라보는 민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헬라 사이의 처음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주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민주의 마지막 부분, 즉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모델은 대한민국 국가면서 이스라엘을 기준을 한다.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2500년에 방랑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 방랑 역사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전에 오던 예수님 이전에 오던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접목되는 요 세 부분의 어떤 요 갈래를요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하나는 헬라사에서 시작되는 민주에 시작되는 요 어떤 시작점 여기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가 마지막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역사의 마지막 점.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2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방랑 역사. 요 세 부분을 우리가요 요 한 곳에 지금 접목되어진 이 내용을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이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냥 뭐 어거지고 이 개인이 그냥 괜한 어떤 주장이고 한번 주장했다가 뭐 들으면 되고 들으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2000년 전의 상황을요 현재적으로 다시 접목해보는 다시 비교해보는 이 내용은요 아주 필수적이죠. 언제든지 이거는 과거에 뭐 2000년의 사건을 갖고 왜 지금 하느냐?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일이라도 당장 오고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이 2000년간 걸리지 이제 연대가 2000년이지만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답답한 거는 내가 2000년 동안 준비 안 된 그거는 인간 우리 인류 전체에서 가서 어떤 책임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 안 한다면요 그건 뭐 누구한테도 변명 못해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절박하게 절실하게 우리가 인류 개인이 전체가 다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그럼 한번 딱 보고는 그 앞에 딱 절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요 괜찮아요. 그렇게 된다면요 아무도 이런 인류 역사 정체성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말 이런 건요 소용없어요. 뭐 안 해도 돼요. 그거 구태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모든 사람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이.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죠. 교회는 그 반드시 그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형편에서는 누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 갑다 뭐 오면 오는지 이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성경에 표현돼도 죽은 자도 볼 것이라 했는데 그만큼 분명히 알아듣는 그런 형태인데 누구든지 그 앞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 거부를 못하는 그 형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인간들이 볼 때는요 생판 처음 듣는 그런 소식으로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걸 듣는다. 이게 뭐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본 지금 세 점을 모은다 하는 이 내용에 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세 점을 모은다 하는 이 단어하고 다 이런 환경하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대로 창세기 2장 그 5절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모아지는 때가 있다니까. 분명히 지금 창세기 2장의 표현은 있어요. 지금 뭐 아니하면 땅에 비도 있고 경작할 사람도 있고 들에는 초목이 있고 밭에는 채소가 있는 상태에 적어놓는 글이란 말이에요. 글이. 없었고 처음에 시작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 고민을 인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숱하게 있는 지금에도 이것 자체가 제외된 내용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리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데 오실 것이 분명한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이 인류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교회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또 1시간 또 지났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